소속사를 일으킨 K-팝 소녀 가장의 대표주자 아이유. 최근 아이유는 20대는 이제 안녕 하고 새로운 30대를 맞이하는 노래 라일락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고 독보적인 여자 솔로 가수 원탑 자리를 차지한 아이유가 겪은 황당무계한 일화들, 기자에게 참교육 시전한 일화부터 금전적인 사기를 당한 사건까지 오늘의 파파잼 아이유의 파도파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국민가수가 되면 떠나야 한다고? 2007년 로엔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데뷔를 준비하던 아이유. 아이유는 로엔에서 마련해준 연습생들이 모여 사는 숙소에서 지냈는데요. 같은 숙소에서 지낸 연습생이었던 맹진아님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유는 국민가수가 될 운명이라는 것. 새벽에도 기타를 잡고 연습하던 연습생 지은이. 이렇게 노력하는 연습생을 보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당시 로엔의 대표님은 신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로엔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무당에게 우리 회사가 잘 되겠냐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그 무당이 엄청난 말을 해줍니다. 국민가수가 나올 거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회사 대표님에게 무당은 다른 무서운 말도 함께 전했죠. 근데 국민가수가 되는 순간 이사를 가야 해. 이 말을 대표님이 기억하고 있으셨던 걸까요? 좋은 날로 2011년 국민여동생 타이틀을 가지게 된 아이유. 정말 무당의 말처럼 로엔에서 국민가수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로엔은 더 좋은 사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이유는 스케줄로 바빠서 이사하는 날 뭐야? 우리 오늘 뭐 이사해? 하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사하고 한 달 뒤 전 사옥의 뒷산에 산사태가 나면서 로엔의 이전 사옥은 흙으로 뒤덮이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도 보이듯 정말 이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우연하게 겹치게 된 일이겠지만 정말 신기하네요. 거기 무당집 어딘가요?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2020년 한 해에만 이곳저곳 기부한 액수가 약 9억 원에 달하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기부 영웅 아이유.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남모르게 기부해온 기부천사인데요. 늘 소리소문 없이 선행을 펼친 후 언론 보도나 기부기관의 공식 보도로 뒤늦게 알려져 선한 영향력의 표본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아이유의 선행을 악용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유의 개인적인 메일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금전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비, 등록금, 사채비 등등 감히 예상도 못한 삶의 고충들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이런 사정들 중에서 오랜 기간 SNS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송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송금 후 바로 도착한 답장에는 감사 인사가 아닌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수상한 마음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고 며칠 후 그 SNS 계정을 방문해 봤더니 계정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아이유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며 SNS 메시지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한 차례의 계약 만료를 겪은 아이유. 너무 슈스가 되어버린 아이유를 보며 소속사는 이제 우리랑 안 할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아이유는 이 말을 듣고 내심 섭섭했다고 합니다. 다른 소속사로 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유는 소속사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었죠. 그것은 바로 계약금도 없는 재계약.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유 팀의 고용 보장과 직원들의 월급 인상. 이렇게 자신의 이익보다 스태프들의 복지를 더 챙겨주려는 아이유 팀의 끈끈함은 10년 이상 유지되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금 채널에서 보면 정말 가족처럼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의 팀으로 유지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연예인의 스태프들은 보통 소속 연예인이 일이 없을 때는 수입이 없는 휴지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팀 아이유의 팀원들도 현실
현실적인 이유로 떠나려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직원들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던 아이유는 팀원들을 계속 찾아가서 계속 저랑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입 보장 약속과 함께 말이죠. 좋은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체계적인 팀 조직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아이유.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네요. 저 친구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수가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시절의 아이유는 20번이 넘는 오디션을 탈락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형 기획사인 JYP도 포함되어 있었죠. 수많은 오디션에 탈락하면 보통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며 좌절하게 되는데 아이유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나는 어차피 가수가 될 거니까 하고 이유 없는 자신감을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 간 중학교 2학년의 아이유. 가수 거미 버전의 보고 싶다를 오디션 곡으로 준비해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오디션장에 있던 사람은 바로 거미 선배님. 거미가 우연하게 그날 친한 회사 프로듀서를 만나러 왔다가 아이유의 오디션까지 보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아이유는 어쩌다 보니 원곡자인 거미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유의 기억으로는 노래를 진짜 못했다고 하는데 거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거미는 아이유의 노래를 다 들어보더니 와 너무 좋다, 잘한다, 저 친구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교복을 입고 온 어른스럽고 예의도 바른 아이유가 노래까지 너무 잘해서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거미님 성과언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유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소개된 일화 이외에도 재미있는 아이유의 일화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아이돌의 파파잼을 들고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